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 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올해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 누구일까? 어, 어떤 식으로 나에게 마음을 표현할 것이며, 나에게 어떤 행동을, 어떤 시그널을 보일 것이며,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직업적인 성향이 나오면 그것을 풀어드릴 거고, 외모나 어떤 분위기, 이런 좀 특정한 어떤 강한 기운의 카드가 나오면 그것을 위주로 풀어드릴 거예요. 이런 비슷한 주제의 리딩을 들어갈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무조건 외모, 직업, 성격, 집안, 분위기, 뭐 그 사람의 가치관, 나이, 이게 다 나오는 카드는 없어요. 다 나오게 한다면 다 나오게끔 볼 수는 있지만, 이 카드를 제가 느낌대로 뽑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바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강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을 위주로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가 나올지, 다 나올지, 한두 가지가 깊게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미지수이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 이제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10시 혹은 10시 15분 뭐 그쯤 그 사이까지 1시간에서 1시간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라이브로 소통을 하려고 해요. 타로 상담은 아니에요. 왜냐? 타로는 제가 이렇게 리딩,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이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게 맞고, 그게 제가 좋고, 자꾸 화면이 이렇게 자꾸 반짝반짝거리네요. 그리고, 라이브 소통은 그야말로 정말 그냥 소통 방송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타로 외에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커뮤니티에도 올려놓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올려놓긴 했지만, 오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늘 다룰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주제는 그때마다 살짝씩 바뀔 수는 있지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설령 어제하고 오늘 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길 가다가 조금 발목 삐끗했어요. 오늘 저희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다른 강아지 만났는데 인사를 했는데 뭐 둘이 신경전이 있었어요. 뭐 등등 이런 거 있죠. 제가 오늘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혹은 제가 갑자기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충동 구매했어요. 뭐 이런 것도 다 상관은 없어요. 결국에 잊지 못했던 그 누군가를 잊었어요. 이런 말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어, 무의식 중에 과거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늘을 놓치고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을 돌아보는 것도 별로 없고, 오늘이 계속해서 과거 생각하다가 오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미래 생각을 위해서 오늘을 이렇게 열심히 보내곤 있지만, 딱히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오늘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 느낀 감정에 대한 어떤 것들을 쉽게 놓치고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적으로라도 오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 돌아보게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정말 큰 일이 됐건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고 싶었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1번부터 5번 카드예요. 중복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듣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주셔도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니까, 뭐 두세 명한테 고백을 받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일이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러면 일시정지 해두시고 타임라인으로 바로 들어와 주세요. 리딩 시작할게요.
네,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카드 보고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 여러분이 조금 매력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모하고는 조금 별개로 성격적으로 굉장히 조금 매력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1번 분들. 매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시죠? 들으실 거니까. 들어오셨을 거고. 자, 이런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내가 우울할 이유가 없고, 내가 지금 설령 뭐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힘들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제 대놓고 좀 카드가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올해 안에 표현받을 사람이 한 명 이상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인연 복이 터진 거죠. 어찌 됐건 그죠? 뭐 연애 운이 막 아주 상승이 되는 거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뭐 7, 8월 이제 넘어가는 시점으로부터 사실 6월부터도 들어와 있었어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지만 다른 누가 나한테 마음을 표현해 온다든지 뭐 내 옆에 썸남이 됐건 썸녀가 됐건 아니면 사귀고 있는 누가 됐건 뭐 설령 정말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 밖에 누군가와 계속해서 내가 연락을 하고는 있지만 이 연락하는 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서로 호감이 있다, 서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어느 정도 눈치챈 상태, 그러니까 막 눈치를 준 건 아닌데 대놓고 고백을 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서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서로가 조금 암묵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솔직히 호감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라고 생각할 상황이에요. 두 분은. 그래서 지금도 사실 1번 분들 곁에는 내가 완전히 혼자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이성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도 뭐 상관없는 일이죠. 어찌됐건 나와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분명히 지금도 있고 호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 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 옆에 조금 있다. 어떻게 보면 뭐 내가 눈치를 챘건 안 챘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안으로 이 사람, 확실한 사람이 이제 조금 제가 자꾸만 두 분이 보여요. 사실 1번 분들은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두 분이 보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두 사람 다 사실 좀 진취적이고 추진력도 강하고 마음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하고 이런 사람인데 한 사람은 조금 행동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면 한 사람은 좀 마음을 많이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헷갈리지 않게끔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파인 거예요. 내가 데리러 간다거나 여러분을 뭐 이렇게 좀 어디까지 뭐 같이 가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같이 간다던가 실제로 내 옆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정말 내 옆에 있음으로써 이 사람이 나하고 만나려고 함으로써 아,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충동적이에요. 내가 감정이 욱해가지고 막 여러분을 찾아가 갑자기 막. 근데 이제 그게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딴에는 정말 마음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말 올라오는 그 순간을 못 참았기 때문에 나한테 온 것이라서 그것 자체를 내가 그 사람의 마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너는 감정적이고 욱해서 나한테 이런 거기 때문에 너는 아주 거짓된 감정이야. 뭐 거짓부렁인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서 사실 이 사람의 말이 달콤하고 아니고 이거는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인 거예요. 한 사람은 마음적으로 막 달콤한 말도 하고 막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해. 말을 너무 잘해.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막 흔들려. 이 사람과의 막 카톡 주고 받은 거 막 서로 위로 읽어보면서 아 그땐 그랬지 막 이런 어떤 이런 뭉클뭉클한 몽글몽글한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은 뭐 이렇게 뭘 생각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로맨스나 이런 거는 크게는 없는데 이 사람 자체는 나한테 좀 행동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직접 오고 가고 만나고 약속 잡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 정말 힘들거나 정말 내가 편하게 혹은 내가 실질적으로 기대고 이렇게 좀 내가 필요할 때 와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란 신뢰감이 드는 사람은 행동파 쪽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이 누굴 선택하던 간에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한동안 이 두 사람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결국에는 확신이 선다. 한 사람으로 확신이 선다 라고 나오죠. 일단은 올해 안에 누군가랑 사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둘 중 한 사람하고 만난다는 거죠. 만나다가 끝을 내시든 만나는 도중에 뭐 또 뭐 연락을 찔끔찔끔 하시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둘 중 한 사람으로 내가 어찌됐건 둘 중 한 사람으로 내가 마음을 굳힌다. 잡는다.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엔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잡게 된다라는 거고, 두 사람의 이제 외모적인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 보여져요. 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슬림한 체형에 피부도 조금 이렇게 하얗고 좀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딱 봐도 좀 화려하게 치장한 스타일, 이런 느낌의 사람이라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막 화려하고 막 트렌드를 쫓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되게 그냥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람 있죠. 좀 탄탄하게 자기 관리를 늘, 그러니까 큰 어떤 외적인 폭이나 변화나 막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진 않지만 단순하고 심플한 어떤 이런 느낌이어도 나를 늘 관리하는 이런 게 좀 보이는, 좀 몸에서 그냥 그 성실함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하면 사실 그때그때 옷을 맞춰 입고 예쁜 거를 입고 멋진 거를 사고 뭐 이러는 거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매일매일 내 몸에 투자하는 느낌은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몸매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옷을 사고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나에게 투자를 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외적인 것에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한쪽은 내 몸, 이너 뷰티. 남성분들이라고 해서 이너 뷰티 신경 안 쓰는 분들 없죠. 이런 스타일인 거죠. 몸이 탄탄하고 살짝 이렇게 근육질의 몸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이런 느낌의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섹시한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라 양쪽 다 외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람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와요. 1번 분들은 제가 상대방의 직업 뭐 어떤 여러 가지를 나오면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이 두 사람의 외적인 차이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얘기했던 것이겠구나.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얘기했던 것이겠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두 사람 다 완전히 초면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초면인 두 사람한테 대시를 받는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연락을 계속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은 연락을 예전에 했다가 끊어졌던 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번 분들은 특히나 올해 안으로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과 만나자, 우리 만나보자, 그래, 사귀자 라고 해서 좀 확신을 갖고 만남을 약속하게 될 확률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올해 안으로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살짝 걱정이 된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뭐 이렇게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미리 막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걱정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절절한 마음 표현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분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 과정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안정감보다는 약간 왜 관계 중독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없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을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왜 걱정이 돼요? 이러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저한테 마음을 표현할 누군가가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을 밀어내지 못할 정도라면 너무 매력있고 서로 해피엔딩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올해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해 오긴 할 거지만,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본인이 마음을 표현했다가 또 이내 또 자신 없어 했다가, 이게 좀 상대방 쪽에서 이 어떤 감정이 좀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을 표현했다가 또다시 잠깐 접었다가 또다시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표현했다가 또다시 슬그머니 접었다가 혼자 좋았다가 좌절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막 가끔은 막 여러분들 막 휘어잡고 막 이렇게 그 어떤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런 어떤 좀 그런 중독적인 매력으로 여러분들을 막 매료시켰다가도 한순간에 확 떠나버리고 뭐 이런 듯한 느낌을, 뉘앙스를 주면서 여러분이, 아니 나한테 분명히 마음을 표현해 오긴 하는데 난 저 사람의 저의를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아니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니 나한테 애초에 다가오질 않았으면 내가 자기한테 저런 뭐 마음에 대한 피드백도 안 줬을 거고 대답도 안 하고 오히려 기다리지도 않았을 건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자기가 또 혼자 막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막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악담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안으로 나에게 마음을 분명히 표현할 거고, 이 사람 여러분들한테 진짜 강하게 어필할 거예요. 좀 섹시한 스타일이에요. 섹시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 사람 주변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자꾸 눈에 걸리는 카드는, 이 사람은 연애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연애 경험이 많다 아니다 얘기를 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연애 경험이 많아요. 짧게 많았던, 굵직하게 한두 개씩 있었던 간에 잦은 연애 경험이 많고,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을 계속 눈여겨봤을 거예요. 여러분의 SNS든 여러분의 어떤 뭐 주변 사람 중에 한 명이건 해서 어찌됐건 여러분을 계속 눈여겨보다가 여러분에게 용기 내서 자기 딴에는 마음을 고백을 할 건데, 이 고백이 직접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두 분이 하루를 같이 보내시게 된다든지, 두 분이 같이 어떻게 좀 엉겹결에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게 된다든지, 이런 자리나 상황을 통해서 좀 이어져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마음이 있다, 마음을 조금 표현해 온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그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사실 상대방에게 되게 끌릴 거예요. 상대방의 외적 매력이라던가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이 있을 거다. 왜? 제가 말했죠. 저 사람은 경험이 많을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할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굉장히 취약할지, 어떤 부분에 마음이 약해지고 나에게 끌릴지, 이 매력 포인트가 어떻게 어필될지를 아주 잘 알아요. 이걸 악용하고 이런 사람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이렇게 얽히게 될 때 감정 소모가 이렇게 그냥저냥 뭐 고백을 받았어, 행복하네, 뭐 너무 나 역시 인기가 많네,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피곤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관성 없는 행동이나 혹은 오늘 이렇게 막 나한테 좋다고 표현했다가 갑자기 막 자기 혼자 동굴로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대체 이 사람 진심이 뭐야? 분명히 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무슨 마음인 거야? 뭐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꼭 아니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해 안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해 올 건데 제가 초반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상대가 너무 좀 노련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경험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 페이스가 말려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감정에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괜찮은 거는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서 이렇게 좀 극적으로 막 감정이 요동치는 그 순간을 좀 벗어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완전히 놓지도 못할 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확 다가와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의 감정에 확 빠질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은 다시 좀 이성을 찾아간다라고 나오는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사회적 위치라던가 능력 이런 면에서 뭐 괜찮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부족함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불안한 사람, 애정 결핍이 약간 있는 사람, 약간 좀 이렇게 애정에 굶주린 사람, 이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으로는 막 만족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야 되고 또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야 되고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아 되게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연상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연상이 아닌,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연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보다 어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린 걸 떠나서 실제로 어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더라도 나랑 나이 차이가 분명히 나보다 많은데도 나랑 비슷해 보인다거나 좀 이런 느낌. 뭐 이게 좀 어려 보인다거나 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외모적으로는 조금 괜찮기는 할 것이나 외모도 외모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감정적인 어떤 이런 느낌 딱 봤을 때 그런 거 있죠. 사연이 있어 보인다. 우수에 젖은 눈빛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좀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모성애, 부성애를 건드리는 듯한 외모의 분위기예요. 아슬아슬해 보이는 어딘가에 다 갖추고 있지만 예를 들어 어디 한 부분이 조금 모자라 보이고 모자란다기보다는 어디 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좀 채워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서 내가 진짜로 막 엄청난 사랑을 느꼈다기보다는 그런 모습에 오히려 더 뭔가 연민 같은 느낌이 생기는 거기에서 오는 중독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이런 거에 순간적으로 매료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나서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막 누군가한테 희생하고 막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 올 때 흔들릴 수는 있으나 다시 좀 평정심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나를 잘 못 잊어요. 못 잊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한두 번 연락하고 두 분이 이슈가 있다 해도 다시 연락이 끊긴다 그래도 또다시 어떻게 올 수 있고 이런 희망을 자꾸 놓지 않아요. 상대 쪽에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타나더라도. 아셨죠?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해 올 사람에 대한 주제. 자,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싶으세요? 혹시? 아니면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선입견에 갇히면 안 돼요. 자,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싶으신지 왜 제가 여쭤봤냐. 여러분한테 올해 안으로 마음을 표현해 올 사람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적은 나이라 그러더라도 여러분하고 그냥 쉽게 만나고 헤어질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과거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본인의 미래, 뭐 나의 진정한 짝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 하필 여러분과 이 시기에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나와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일에 좀 쩌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뭐 내 삶과 그냥 일 이런 거 분리되는 거 없이 좀 이렇게 좀 늘 일이 거의 전부인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아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나는 지금 연애를 할 여유가 없다거나 연애를 좀 한동안은 생각해 온 적이 없다라거나 이런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별 생각 안 하겠죠. 왜냐면 상대가 뭐 연애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딱히 없고 너무 바빠 보이고 좀 지쳐 보이고 이러는데 뭐 거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그런데도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이어지는 어떤 이런 그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이 관계가. 분명히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했고 나도 뭐 별 기대도 안 했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이상은 상처받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되게 커요. 내가 더는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막 불안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나를 지켜야 돼. 지금 딱 봐도 저 카드를 봐도 여러분 맨 위에 상단에 이제 중간 카드를 봐도 여러분의 이제 모습들을 보세요. 누군가가 혹시 나를 아프게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아. 예를 들어 저 위에 떠 있는 저 칼이 나에게 언제 꽂힐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죠. 늘 연애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해요. 올해 나타날 그 사람이 됐건 그게 아니던 간에 내가 받았던 상처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좀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를 하는 저 모습 보이죠? 자는 순간마저도 내가 이 칼을 놓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이 태도를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얘기하면서도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화가 난다는 게 아니고, 막,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전적으로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난 사실 진짜 기대고 싶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아. 막 나를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는 사랑을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계속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불안한 연애를 해왔다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내가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이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이 좀 아팠던 것 뿐이고 일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도 조심스럽고 여러분도 조심스러워요. 그 상태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례 이 전에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비슷한 호감을 가지고 한 번쯤은 만나봤던 경험이 있는 관계라거나 우리가 연락을 좀 해왔던 관계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면인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두 번째 예로는 이전에 한번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졌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인 관계가 됐었을 수도 있고, 연인 관계가 아니라 그러더라도 그거 있죠. 그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다가 그냥 좀 흐지부지 됐던 이런 관계였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한 차례 연락을 했었다가 한 차례 만남이 있었다가 헤어졌었던 관계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나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곤두서 있고 불안하고 힘든 그런 상태에서 상대가 나에게 좀 확신을 주는 말을 한다거나 확신을 주는 어떤 이런 표현을, 마음 표현을 해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이거는 진짜 시그널이구나, 이거는 진짜 표현이구나, 이거는 진짜 본인이 나를 좋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예가 있어요. 특히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직업적인 능력, 뭐 내가 돈을 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절대 없지만 내가 그 명예로운 것,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어떤 명예로움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직업, 내 스스로 이걸 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는 조금 더 강조되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카드에서. 이 사람 자체는 사회적으로도 명예가 특히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밑에 사람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던가, 뭘 가르치는 사람이라던가, 내가 누군가에 위해서 코치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던가, 뭐 저라는 게 아니라 저처럼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좀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직업적인 측면에서 누군가를 관리하고 누군가를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 그게 어떤 뭐 구독자가 됐건, 저라면 지금 구독자겠죠? 그게 아니라면 뭐 작가라고 한다면 독자들일 수도 있는 거고, 강사라고 한다면 교육생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나 기업의 뭐 오너, 대표라면 그 밑에 직원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면 뭐 진짜 뭐 이 사람이 뭐 연예인이라면 뭐 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느낌으로 내가 내가 관리해야 되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의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막 한가해졌다라고 나와요. 이제 막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전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직접적으로 제가 올해 안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6월 거의 마지막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올해 초라던가 작년까지는 이 사람이 너무 일에 쩌들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올해 안으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이 직업적 위치와 사회적 위치를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는 그렇게까지 쩌든 일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기반을 잡아놨고 이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조금은 내가 내 시간을 막 그때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좀 쓰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때 위치에 와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겠죠. 작년에 바빴냐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올해까지 어땠는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알겠죠. 그쵸?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마음에 상처가 좀 많아요. 자기 딴에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게 이제 좀 가정이나 결혼 이런 쪽으로 애착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결혼 이야기라던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 뭐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거 위주로 좀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은 이제는 결혼할 만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거나 좀 이런 스타일로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뭐
이야기가 오간다면 뭐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거는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온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내가 마침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얘기를 하던 내가 잠깐 정말 외로워. 그럼 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럼 만나보면서 생각해도 되죠. 아니면 그때 헤어져도 되잖아요. 그치만 내 성격이 조금 이렇게 완벽주의자다. 나는 좀 아닌 거는 아니다. 괜히 얽히는 거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거에 취약한 사람이다. 너무 싫다. 이러면 굳이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표현해 온다 그래서 내가 내 자기 방어적인 어떤 이런 불안감을 다 떨쳐버리고 이 사람에게 올인할 필요는 없겠죠. 잠깐 얽힌다 그래도 내 스트레스 소모가 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3번 여러분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은 걱정을 이제 하지 마세요. 4번 분들은 새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질 거고,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초, 아니면 뭐 지금 이번 달까지일 수도 있고, 작년까지일 수도 있고, 사실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연애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받은 상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한테서 선택권이 없는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어떤 막연함,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에서 오는 무기력함 있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없어. 나는 늘 기다리는 입장이고, 뭐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어떤 거기에서 오는 나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 것과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혹은 뭐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건 내가 이 관계를 끊어냈지만 결국 이 관계를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끊어내느라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혔던 간에, 예를 들어 정말 내가 맘 편하게 끊어낸 관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써 여러분이 조금 연애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했지만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었다라고 보여져요.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이렇게 카드를 보다가 아주 가끔씩 이렇게 욱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감정이 올라와서 이렇게 잠깐 멈칫하면서
타로를 좀 보게 되고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개인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너무 힘들었겠다. 이분은 진짜 좀 힘들었겠다. 지금 힘들겠다. 이게 그냥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4번 분들이 이제껏 좀 그래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연애에 대한 감정, 내가 생각했던 연애라는 거,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그 관점이 달라진다.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도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감정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기존의 연애는 이런 거였는데, 나한테 기존의 연애가 주던 감정은 이거였는데, 나는 늘 연애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연애를 그래서 멀리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연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했던 그 감정들의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하반기가 갈수록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실 거예요. 안 믿기시죠? 힘든 분들 중에 만약에 정말 4번 카드를 보고 지금 제 리딩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절대 일시정지를 하고 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리딩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전이 있어요. 반전.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 리딩을, 카드를 지금 뽑고 지금 처음 저도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근데 저였다면 제가 만약에 4번을 뽑았다면 너무 다행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여러분들에게 사실 누가 올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누가 오는지나 말해달라. 내 상황 얘기하지 말고 이럴 수 있지만 앞에 상황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 여러분의 이제껏 기존의 어떤 상처와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주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만 했으면 여러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물론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 실망도 크겠지만, 이 사람이 내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연애운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아주 간혹은, 아주 당연한 감정이지만, 내가 이 과거의 연애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연애에선 좀 편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저를 과거의 그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과거의 그 상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한 감정이거든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아팠던 그 과거 똑같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상처 또 받아도 돼요. 이거 누가 생각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다 다르게 카드는 나오지만 거기 덧붙여서 꼭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새로운 사람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내가 인지는 하고 가야 돼요. 나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치유해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랑으로 오면 안 돼요. 그럼 난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내 과거를 맡기고 싶을 거예요. 그럼 이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죠. 계속 과거에 있는 내가 상대만 바꿔서 이어나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정이 들어온다는 걸 제가 계속 지금 5분이 넘도록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여러분이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난다는 거고, 그 과거에서 벗어날 만큼의 사람이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상대가 대단하다, 과거에 그 사람보다 엄청 다른 엄청 뭔가가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도 하반기가 되면서부터 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조금은 새로운 어떤 상황,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조차 나에게 정말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과는 다른 어떤 이런 사람끼리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내가 어떤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를 그냥 만나봤을 수 있겠죠. 아무나 만나보자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대체하려고 만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석연치 않았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꾸만 만나곤 있지만 자꾸 그때 그 사람이 떠오른다거나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다가오는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과거의 사람을 떠올리고 더 이상 과거의 그 누구보다 이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비교 선상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 대한 특징을 이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서두가 좀 길었다 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적인 스타일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배웠다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방면으로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 관련된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외국에서 살았다거나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거나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국 생활을 했다거나 유학을 갔던 경험이 있다거나 뭐 이런 등등 외국의 기업을 다닌다거나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외국으로 자주 출장을 가는 사람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어떤 다방면에서 그리고 좀 이렇게 국내보다는 국외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지만 장거리가 아니라 그러더라도 이 사람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야지만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없어진다라는 카드도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방과 내 사이에서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오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카드를 보면 연애를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상대방은 굉장히 좀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에 갇혀 있었던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덕분에 여러분이 세상을 좀 많이 알아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알던 세상이 이만큼이야. 내가 알던 사람은 항상 한정되어 있어. 뭐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것들, 여러 가지,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듣는 새로운 정보들, 이런 것들 덕분에 내가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관점이 열리는, 내 세계관이 넓혀지는 것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이런 희열감까지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세상이 조금 넓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행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여행 좋아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쉽게 만난다 이런 느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나아갈 거예요. 좀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땐 막 되게 좀 나는 굉장히 좀 진지하고 진중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여러분이 상대를 봤을 땐 좀 거침없는 면이 있다는 거죠. 가끔은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거침없이 자기만의 세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겁도 없이 만들어 나가고 이런 느낌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나와요. 외적인 모습보다는 이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 자라온 배경 이런 것들이 주로 눈에 띄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위주로 여러분에게 리딩을 해드렸어요. 이 사람을 잡을지 말지는 뭐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뭐 평생을 보는 지금 이 순간은 아니니까. 다만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이 과거에 느꼈던 어떤 그런 연애에서 조금 다른 연애라는 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감정도 나에게 불러 일으켜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4번 여러분에게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강조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새로운 사람도 나에게 새로운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나는 새로운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고통만은 아니고 나도 상대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고 말고를 떠나서 이 다음 연애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풀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 있게 사랑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용기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내가 무기력해질 때는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너무 내 자신이 싫고 막 그쵸? 때로는 뭐 연애 고자가 아닌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아닌 건 아닌 걸로 끊어내고 차라리 슬퍼하더라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애를 하시든 사실 이 얘기를 4번 분들에게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뭐 내 인생에 뭐 연애가 다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에 그렇잖아요. 연애 이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죠. 그 잠깐 힘들면 되죠. 뭐 힘든 만큼 또 누가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즐겨야 돼요. 힘든 고통도 즐겨야 돼요. 우린 어쩔 수 없어요. 4번 여러분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특징을 조금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상태를 먼저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은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연애 자체에 막 그렇게 막 연애를 막 꼭 해야 돼. 막 난 연애가 아니면 안 돼. 난 지금 당장 막 사랑에 굶주려 있어.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여러분은 좀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 그냥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편, 내 누가 뭐래도 내 편에서 서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있죠. 저는 근데 사실 내 사람 막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오글거리고 싫어. 그러니까 내 사람이 어딨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좀 이게 좀 염세주의적인 어떤 느낌이기도 한 것 같은데, 성격이 모르겠어요. 막 내 사람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고, 그 시기에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있겠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어찌됐건 이건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안간힘을 쓰고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면 말고 진짜 인간적인 나. 예를 들어 내 이름이, 제가 이제 이름이 박지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막 이렇게 일할 때 막 똑부러지게 하고 막 딱딱딱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5번 분들이라면 지금 내 마음은 사실 그냥 인간 박지우, 그냥 나 평상시에 막 부족하고 막 잘 넘어지고, 제가 잘 넘어지는 건 아니고 잘 부딪히는 편이긴 한데, 그냥 막 오늘도 막 기분이 막 그렇고 가끔은 말도 잘 못하겠고 안 나오고 이러는 나를, 인간적인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보여지는 나 말고 그냥 어떻게 보여지든 말든 그냥 나를 감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냥 옆에 그냥 있어줄 수 있는 그냥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 5번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지, 막 이게 연애, 그래서 막 이 불같은 막 사랑을 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좀 연애를, 이분들은 5번 분들은 연애를 오랜 연애를 하신 분들이거나, 그래서 좀 어떤 권태기가 왔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연애를 오래 쉬었다거나, 짜잘짜잘한 어떤 만남들은 있었지만 연애를 막 그렇게까지 지금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 지 오래되었다거나, 진짜 내가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을 만난 지는 꽤 오래됐다거나, 뭐 썸은 간간히 탔다고 하더라도 좀 이런 느낌인 거죠. 일을 하고 사느라 연애를 못했다거나, 좀 어떤 이런 느낌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느라 진짜 어떤 이런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이렇게 좀 했던 것에 대한 경험이 예저녁에 끝났던 분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다가올 사람 보면 상대방도 꽤나 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꽤나 현실적인 사람이고 생각이 좀 많아요. 상대방 자체가 생각이 좀 많고 신중하고 안정성, 안전함, 이게 불안한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밀고 당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들이대고 막 이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 안정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돌아오는 것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느낌. 약간 시니컬하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불같이 사랑하고 불같은 감정으로 막 이런 거는 없지만 적어도 좀 심심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노력, 이런 시간,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재밌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건 좀 더 알아가 봐야 돼요. 이런 단편적인 걸로는 지금 뭐 저 사람 자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 오는 것 자체가 재밌게 표현해 오진 않아요. 이게 무슨 뭐 마음을 재밌게 표현해 온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유머 막 온갖 그런 농담을 하면서 막 스릴 있게 막 다가온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담담하게 고백을 한다거나 담담하고 아무렇지 않게 아주 담백하게 옆에 있어 준다거나 정작 정말 힘든 순간에 내 얘기를 들어준다거나 내가 진짜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이러는 식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그럴 수 있지, 도움을 줄 수 있지,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지 라고는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지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이건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저 사람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주고받은 기브앤테이크가 정말 확실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 내가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성격은 뭐 모르겠지만 이 분명한 이 특징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나한테 자꾸만 시간을 써.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돈도 썼어. 시간도 썼어. 응? 뭐 자기 딴에는 뭐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걸 아무한테나 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게 된다라고 나와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떤 금전적, 경제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 여러분보다 사회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씀씀이나 이런 거는 해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씀씀이가 해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과 자산이 있는 것과 적어도 뭐 내가 필요한 곳에 쓰는 것 정도는 하겠죠. 근데 이렇게 막 헤프게 쓰거나 뭐 그냥 막 물 흘러가듯이 막 그냥 다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다 쓰거나 내가 한턱 내거나 기분대로 쓰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획적이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해 오는 것도 아주 시니컬하고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저 사람 딴에는 고백인 거예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당장 사귀자 이게 아니더라도 널 지켜보고 싶다. 나는 너와 오래오래 좀 보고 싶다. 당장의 인연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말로써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표현해 올 것이다. 혹은 예를 들어 지금 헤어졌던 분들이 있다. 뭐 누군가와 이렇게 좀 멀어졌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안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 어떤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올해 안에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 생각을 정말 그동안 많이 했다. 많이 했는데 쉽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 뭐 너가 이렇게 하는 걸 뭐 보고 있었다. 너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너의 SNS를 봤다라던가 뭐 이렇게 등등. 그래서 네가 뭐 잘 됐으면 한다. 뭐 어떤 이런 말을 한다거나. 좀 뭔가 되게 담백한 어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저게 뭐 어장이야 뭐야 저 말을 뭐 확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 사람 딴에는 정말로 진지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나한테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받은 여러분의 상황인데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제가 조금 웃겼던 게 뭐냐면 상대방 딴에는 이제 자기의 이제 심취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마음을 좀 이렇게 담담히 표현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일단 두고 보세요. 지켜보세요. 올해 아직 뭐 하반기 아직 다 흘러간 거 아니니까 이 리딩을 지금은 듣고 왜 뭔 소리야 막 이러고 넘어가실 수는 있는데 제가 웃겼던 건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이 사람을 선택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 내가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올해는 하지 않아요. 뭐 내년은 모르겠죠. 그죠? 뭐 3, 4년 후에 뭐 두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모르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아무리 나한테 어떤 식으로 마음 표현한다 해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왜냐면 저 사람도 막 이렇게 확신에 차갖고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뭘 하자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나도 조금 그냥 뭐 이대로 지켜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연락을 이어간다거나 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연락은 이어가고 뭐 차단까진 굳이 하지 않고 혹은 뭐 연락처에 남겨두고 그죠? 뭐 좋게 마무리만 하고 그래 뭐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 뭐 자기가 정말 내가 좋으면 언젠가 또 확실하게 얘기하겠지 하고 그냥 좀 넘어가는 스타일이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떤 여러분에게 액션을 취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갑자기 막 기다렸어요. 막, 세상에, 내 짝이야. 난 올해 당장 연애를 하겠어. 막 이렇게까지 안 할 거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두 분 이 사이가 좀 기대가 돼요, 저는. 왜냐면 올해보다는 이 두 분은 올해보단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하반기 좀 이렇게 보내시다가 진짜 하반기쯤에 이 영상이 다시 생각나거든. 저에게 그때쯤 댓글을 달아도 저는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나는, 아니었다. 이렇게. 그죠? 5번 분들, 그러니까, 재밌게 사세요. 5번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음에 누가 나를 찾아올까?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취미를 갖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갑자기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은 좀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저한테 해줘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말 좀 재밌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여러분. 그죠? 5번 분들은 좀 재밌게 사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연애보다도 5번 분들은 취미가 필요하고 연애보다도 여러분들은 5번 분들은 다양한 어떤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을 조금 더 많이 채워줄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사생활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연애도 재밌어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